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죠. 울릉분지 2차 유망성 평가에서 14개의 새로운 유망 구조가 발견됐다는 건데요. 아직 전문가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아서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규모는 최소 6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김민우 기자, 이거는 또 어떻게 발견된 거죠? 네, 이게 이제 대왕고래 등을 이제 발견한 1차 유망성 평가에서 이제 분석하지 않은 다른 지역과 자료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산업부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유망성 평가에서는 2024년 지난해 진행한 신규 탐사 자료하고 이제 6-1 광구 남쪽 거기에 이제 얕은 바다에 대한 탐사 분석이 좀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리 탐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지난해 말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가설을 제시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중 가장 이제 낙관적인 수치가 아까 말씀하신 6억 8천만에서 51억 7천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수치를 크게 잡아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숫자를 앞에 내세우는 바람에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됐다. 어떻게 보면 좀 추가 조사라는 측면에서 좀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 분석한 건 아니고 한 번에 다 하긴 좀 버거우니까 좀 큰 분지 광구 위주로 처음에 1차 조사를 맡기고 2차 조사는 좀 남아있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맡겼다고 하는데요. 가장 크고 또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에는 마귀상어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명칭이 좀 무서운데요. 네, 이제 영문으로는 고블린 샤크, 말 그대로 마귀상어 이렇게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코끝이 뾰족한 그런 튀어나온 모습이 이제 독특한 심해어랑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이제 뭐 마귀상어에는 최대 12억 9천만 배럴의 이제 석유가스 자원이 존재할 걸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해양 유망 구조에 주로 해양 생물의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징어, 명태. 예전에 시추한 이제 뭐 홍게나 방어도 그런 케이스죠. 이번에 심해어 이름을 사용한 건 이제 그만큼 좀 성공 의지가 간절하지 않나, 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담이지만 마귀라는 이름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석유공사가 약간 독을 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분석하는 쪽에서 이름을 지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은 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처럼 좀 멋있게 짓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좀 가장 클수록 그 유망구조의 어떤 이름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유망구조인지 기대감. 아닌지도 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징어 많이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아예 이 뭔 개소리야! 2차 유망성 평가도 액트지오가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좀 어느 정도 친숙한 회사죠. 바로 1차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곳과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 가지고 뭐 왈가왈부가 좀 많기도 했고, 또 이제 원래 석유 개발 업종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티크 형태로 많이 분석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그런 분석들은 또 다른 업체한테 보통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이제 다만 액트지오 보고서만 가지고 이 자원 개발이라는 중대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부는 현재 지질학과 관련된 6개 학회를 통해서 이번 보고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자원 개발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하는 과정이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대왕고래를 발견할 때도 정말 이게 맞는지 내부에서도 좀 불안했다고 해요. 워낙 큰 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맡길 수 있는 거의 모든 소스들한테 이제 뭐 제한적인 정보든 아니면 전부의 정보든 이런 것들을 의뢰하고 검증 받은 결과 이거를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전해지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업부 측에서도 액트지오 용역은 작년 말에 끝났지만 계속 아직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자원 개발 사업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마귀상어의 발견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제 뭐 산업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전문가 검증 결과도 좋게 나온다면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대왕고래 1차 공시추는 이제 사실 그 해외 그런 메이저 투자 유치를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좀 그런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아까의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좀 이제 계속 보정을 하고 또 이제 해야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이제 다른 해외 투자사들도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유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메이저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이제 본격적인 그런 시추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동해 울릉분지에서 더 많은 그런 유망 구조가 발견되는 만큼 좀 매력도도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유망성 평가는 아까 대왕고래가 나왔던 1차보다는 좀 중소형 지형에 대해서
진행된 만큼 유망구조 수는 많지만 하나당 좀 추정되는 자원량은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1차는 유망구조 7개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아마 이제 똑같은 업체가 했으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추론해서 2차는 14개의 50억 배럴이니까 가장 큰 마기상어를 빼면 한 구조당 약 3억 배럴 정도의 이제 자원량이 추정된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1억 배럴만 나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전 개발이 설비 사업이다 보니까 설비를 들어가는 돈은 유전의 크기랑 엄청나게 연관관계가 또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설비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름을 뽑아올릴 수 있느냐 가스를 뽑아올릴 수 있느냐 경제성을 결정하는데 그 유가로 보통 드러나거든요. 이제 뭐 유가가 몇 달러일 때 이 유전은 경제성이 있다. 유가가 몇 달러일 때 여기는 괜찮다. 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육상에서 유전을 채취할 수 있으니까 10달러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유전인 거고 이런 심해 유전은 시기에 따라서 유가 동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도 한 1억 배럴이 넘으면 대충 한 유가 4, 50달러 정도까지는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유가 40달러로 떨어진 적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보통 한 70, 8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낮아도 있습니다. 60 정도라고 네. 하니까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순히 기름을 팔아서 가스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한다 외에도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만큼의 석유 탱크, 가스 탱크가 생기는 셈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결론적으로 140억 배럴이라는 숫자가 워낙 커서 그렇지 이게 금세기에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심해 유전이 100억 배럴이 조금 넘거든요. 그것보다 큰 숫자니까 거기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사실은 어느 한 광구라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20개의 광구 중에 하나라도 매장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또 생산할 수 있다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 자원안보적인 효과는 확실하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한 6월에서 8월 정도인 걸로 알아요. 2차 타당성 평가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게 그게 끝나고 나서 이 마기상어 같은 유망구조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나면 해외 메이저 입장에서는 또 선택지가 그만큼 많아지는 셈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소식들이 앞으로 계속 들려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관련된 소식이 더 들어온 대로 우리 동해드림이 열심히 취재해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